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예, 전화 연결이 잘 됐습니다. 자, 어떤 문제가 있으신가요? 저는 층간소음 문제로 예, 이웃 간 발생한 사건 때문에 전화를 드렸거든요. 예, 층간소음이라고 하면 그동안 뭐 어떤 일을 겪으셨나요? 그러니까 과거 한 4년간 알게 된 이웃인데 네. 과거까지는 너무 이제 길게 말씀드리기가 그래서 예, 그 사건부터 말씀드리면 네, 이제 오전에 제가 이제 아이와 자고 있었는데 예. 밖에서 이제 쾅쾅쾅쾅 하는 이런 계속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서 이제 상담자님의 집 문을 두드렸다고요? 네네네, 밖에서 아, 그런 예, 소리가 나서 이제 아이도 놀래서 이제 저를 깨우고, 예. 그래서 그 현관 앞에 가서 누구냐고 물었더니 대답도 없이 계속 문을 두드렸어요. 네, 그래서 좀 놀라운 상황에서 그냥 문을 열게 되었는데, 예, 그 여는 순간 그 밑에 집 사시는 남자분께서 네, 그 현관문을 잡아서 확 잡아당기고 네. 자신의 발로 그 현관문을 발로 막았어요. 문이 예, 닫히지 않게끔 네네. 이렇게 연 상태에서 네. 그냥 그 상황이 끝나자마자 이제 다짜고짜 막 고함과 폭언을 퍼붓기 시작했거든요. 예, 근데 이제 내용을 들어보니 뭐 제 휴대폰 알람이 테이블 위에서 이제 울렸던 것 같아요. 네. 그게 이제 아랫집으로 전달이 되었던 것 같아요. 아, 그러니까 그 내용을 가지고 이 밑에 집 분은 제가 일부러 휴대폰 진동을 끄지 않고 자기를 이제 골탕 먹이려고 계속 예, 그걸 오랫동안 울리게 했다. 네. 뭐 이러한 내용으로 저한테 막 막말을 퍼부으신 거였거든요. 예, 그래서 저는 그때 제 아이가 뒤에서 쳐다보고 있어서 예, 이제, 그리고 그 상대방이 너무 위협적으로 보였고 네. 정말 이성을 상실한 상황이었거든요. 대화도 아, 제가 이렇게 낄 상황도 아니었고, 예, 그래서 빨리 이 상황을 모면하려고 현관문을 닫으려고 했는데 그분이 그 발로 지탱을 하셔서 못 닫게 또 막으셨어요. 네네.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휴대폰을 가지고 이 사람이 고함 치는 거나 이런 거를 녹취를 하려고 보는 앞에서 네. 눌렀는데, 네. 이제 그분은 그거 가지고 뭐 다시 또 고함을 지르고 화를 내고, 그래서 제가 이제 강제적으로 한 5번 당겨서 닫게 됐고, 네. 이제 그 후에 제가 이제 112에 신고를 하고 예. 이제 경찰관이 출동을 하셨어요. 예. 근데 그 출동하신 경찰관님 앞에서도 또 막말하시고 음. 제 외모에 대한 비하까지 하시고 어. 뭐 모욕적인 말하고 다시 예. 찾아오겠다는 뭐 이런 협박성의 말도 했거든요. 네. 그리고 그 후에 뭐 지소에 갔다가 경찰서 인계돼서 현재로는 이 폭행죄로 네. 검찰에 송치되었고, 네. 근데 송치됐는데 그 죄명 변경에 대한 보완 수사 지시로 다시 경찰서로 내려온 상태예요. 예. 여기까지가 주 내용이고, 이제 예. 제가 궁금한 점은 네. 그러면은 이 변경할 죄명을 네. 무엇으로 해야 적당한지가 좀 궁금하거든요. 아, 일단 처음에는 폭행죄로 검찰에 송치가 됐던 거죠, 그러면? 네, 그러니까 담당 수사관님은 네. 폭행죄로 이 송치를 하신 거예요. 그렇군요. 네네. 뭐 이제 간략하게 한 에피소드만 얘기를 해주셨지만 그 전에 뭐 많은 과정들이 있었겠죠. 그 부분은 좀 네네. 생략을 했었고 저희가 그럼 네네. 김태현 변호사님이 함께 들어주셨으니까 요거를 뭐 어떻게 변경을 해서 다시 경찰에 얘기를 해야 될지 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변호사님 궁금하신 점 많으실 것 같아요. 예. 네네. 네, 안녕하세요. 저 김태현 변호사라고 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그 말씀 주신 내용 잘 들었고요. 네네. 몇 가지 좀 여쭤볼 부분이 있는데, 네. 우선 지금 거주하시는 곳이 뭐 아파트 혹은 뭐 빌라 어느 쪽에 거주를 하고 계세요? 25년 된 4층짜리 빌라예요. 그러면 지금 몇 층에 거주하고 계신 거예요? 저는 3층이고 네. 그분은 2층이요. 2층에 거주하시고 상대방분 2층에 거주하시고요. 네네. 그리고 그 사실관계를 몇 가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, 네. 그분이 이제 뭐 폭언이나 모욕적인 말씀을 하셨다고 하셨는데, 네네. 뭐 그 과정 중에서 뭐 손발을 휘두른다거나 뭐 물건을 던진다거나 뭐 그런 행위는 없으셨던 거죠? 그러니까 그분이요, 네. 제가 생각하기엔 계획을 하고 오신 것 같아요. 일부러 그 주머니에 손을 양쪽을 다 넣고 네. 욕을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. 근데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그게 더 위협적으로 보였거든요. 되게 작정을 하고 온 사람? 네. 그리고 뭔가 법적으로 자기가 어떤 처벌을 받지 않게끔 행동을 하겠다. 근데 그 욕과
뭐 이렇게 손을 휘두른다는 뭐 이런 행동을 빼놓고는 저는 그게 더 무섭다라고 느꼈어요. 그러신 거구나. 네네. 그리고 그 모욕적인 폭언 발언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 네네. 발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그래서 네네. 뭐 조금 기억하시는 게 고통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뭐 생각이 나세요? 내용은 다 아는, 그러니까 그 이 안건과 층간소음에 대한 걸 계속 따지는 게 아니고요. 네. 그냥, 야, 저보다 한 10살 정도가 어리신 분인데, 그냥, 야, 너, 뭐, 외국에서 왔어? 내 말을 못 알아들어? 뭐, 이런 류의 얘기를. 그러니까 거의 대화가 불가능한, 그냥 본인이 쌓아놨던 감정을 그냥 막 터트리는 뭐 그런 얘기였고, 외모 비하 같은 경우는 제 외모를 가지고 이제 비하한 거죠. 외모를 비하를 하셨다는 거죠. 네네. 일단, 그러니까 네네. 제가 좀 이국적으로 생긴 외모거든요. 네네. 근데 그거를 뭐 외국에서 라면 끓이다가 왔으면 조용히나 살지라는 말을 했어요. 뭐 상당히 모욕적이었죠. 네네. 이해가 됐고,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. 네네. 그 집 문을 닫으려고 하셨는데, 그 상대방 2층에 계신 남성분께서 발을 이제 문틈 사이에 끼워놓고 문을 닫지 못하게 하셨다고 했는데, 네. 혹시 뭐 들어오지 말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뭐 빨리 나가라고 한다거나 그렇게 말씀하신 건 있으세요? 그러니까 그 제가 거의 말을 안 했거든요. 음, 제가 근데 휴대폰으로 녹취했다는 내용 안에 네. 이거 놓으라고라는 멘트가 들어있어요. 그래서 그것도 증거자료로 냈거든요. 아, 놓으라고라는 말이 문 네네네. 놓으라고 말씀하신 거죠? 네네.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분이 들어오시는 것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의사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맞으신 거죠? 네네. 그러니까 저는 누군지도 모르고 두드리니까 이제 무슨 큰일이 난 줄 알고 문을 연 거였거든요. 네네네. 근데 그 문 열린 틈이 한 10cm 정도밖에 안 됐는데 네. 그거를 이제 잡아채서 활짝 연 거죠, 그 사람이. 아, 그러니까 네네. 자기가 누군지도 밝히지도 않았고 그냥 열린 틈을 그냥 그 순간 낚아채서 활짝 열고 다치지 않게 발을 딱 지지한 거예요. 네네. 우선은 일단은 폭행죄로 뭐 담당 수사관이 기재를 하신 게 아마 이제 꼭 육체적으로 유형의 행사를 하지 않더라도 뭐 고성이나 폭언, 욕설들을 가까운 거리에서 하는 경우에 동시에 뭐 손발을 휘두른다거나 그런 경우에 실제로 폭행죄가 인정된 사안이 있기는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아마 폭행죄로 이제 의유를 하셨던 것 같은데 얘기를 자세하게 들어보니까 그분이 손발을 휘두르거나 그러신 건 없으셨던 것 같고 단순히 이제 폭언이나 욕설, 뭐 모욕적인 말씀을 하셨던 걸로 보여져요. 그래서 이제 폭행으로 뭐 기소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아 싶은 생각이 들고 우선은 그 모욕적인 말씀을 하신 거에서 가장 뭐 성립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건 모욕죄 부분이거든요. 근데 이제 처음에 오셨을 때에는 경찰이 없는 상태에서 욕설을 하신 부분이, 모욕적인 말씀하신 부분이 있고 경찰분들이 오셨는데도 모욕적인 하신 부분이 있다고 하셨잖아요. 네네. 네, 그래서 그 처음에 경찰분들이 오시기 전에는 주변 사람들이나 그걸 들은 사람은 없는 거예요. 그 자녀분들 뭐 제외하고는. 그 이웃이 있었는데 네. 그 이웃께 나중에 여쭤봤더니 그냥 부부싸움 난 줄 알았다라고 하시더라고요. 근데 이제 그분, 남자분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뭐 들으셨는지, 그 문장을 정확하게 들으셨는지 그런 거는 모르시고요. 네, 제가 보니까 공연성 부분이 좀 인정이 안 네네. 돼서 그것 때문에요, 네. 네, 수사관님께서 그래서 폭행죄로 하신 것 같거든요. 그런데 근데 이제, 네, 근데 말씀하세요. 어쨌든 이거에 대한 이제 죄명을 좀 변경하라고 다시 네네. 보완 지시가 내려온 상황인데 네. 이제 저는 좀 제가 개인적으로 이 고소를 했으면 제가 네. 어떠한 죄명으로 네. 이 사람을 고소했을 텐데 네. 이게 인지 수사다 보니까 네. 수사관님이 계속 수사를 진행하시고 그 판단 하에 이렇게 죄명을 넣으시는 거잖아요. 네네, 그렇죠, 네.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개입하기가 좀 개입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근데 또 개인적으로 궁금은 하고 그래서 전화를 드린 거거든요. 네네. 그 공연성이 없다는 부분이 뭐 사실관계에 따라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이웃분들이 그 남성분이 어떤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 특히 뭐 그 외모 비하하는 발언 같은 거를 구체적으로 들으셨다고 한다고 하면 그 부분에서 공연성이 인정이 될 수도 있거든요.
그리고 더불어서 경찰관들 앞에서 모욕적인 발언을 하신 부분이 불쾌한 정도로 넘어서서 정말 모욕적인 내용이라고 하면 들었던 경찰관이 있기 때문에 공연성이 인정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. 여기서 궁금한 건 네네. 그 공권력을 가지신 분들은 네. 그 공연성에서 배제가 된다라고 저는 알고 들어서. 근데 이제 그분들이 전파 가능성이 있냐 없냐의 문제이긴 할 텐데 어쨌든 그분들이 뭐 한 분은 아니셨을 것 같고 여러 분이 계신 상황이셨고 그리고 그 말씀하신 내용이 뭐 조곤조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게 아니고 큰 소리로 해서 다른 사람 들을 정도로 했다고 하면은 공연성 인정될 여지는 있어 보이긴 하거든요. 수사관님도 경찰관님도 해당이 네, 그분들도 네, 가능하시다고 하면 조금 뭐 진술서 같은 거 받아달라고 하시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이웃분들이 들었다면 제일 좋을 것 같은 게 어쨌든 그 25년 정도 된 빌라라고 하면 그 위층과 아래층 사이에서 소리를 질렀을 때도 잘 들릴 것 같고 지금 층간소음이 발생한 이유도 사실은 소음이 잘 전달이 되는 공간이기 때문인 거잖아요. 그래서 네네.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이웃이나 뭐 옆집이든 뭐 아랫집이 있으시면 들을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었을 것 같거든요. 그러면 네, 그 부분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. 네. 그리고 그 수사관님, 그 검사님께서 네. 보완하는 죄명을 네. 퇴거불응 쪽으로 좀 맞추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. 네네. 그것도 이제 설명해 드리려고 했는데 네네. 이게 그 사실 주거 침입과 퇴거 불응이 조금 동시에 고민이 되는 상황인데 일단은 주거 침입 자체를 의사를 반해서 들어오셨다고 하면 이건 주거 침입인 거고 만약에 들어오시는 거는 동의를 했는데 나가라고 했음에도 안 나간 경우에는 퇴거 불응이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근데 지금 들어보니까 처음부터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 상황에서 그분이 억지로 발을 끼고 들어오신 것 같거든요. 네네. 네, 그래서 그 부분을 섬세하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수사관님한테 그 부분을 설명을 하셔가지고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신 거면 퇴거 불응으로 좀 의견을 바꿔달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그게 아니고 처음부터 들어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의사에 반하는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 이건 애초부터 주거 침입에 해당하는 걸로 보여지거든요. 그래서 그 얘기를 좀 설명하셔서 그 부분 사실관계를 좀 구체적으로 확정한 다음에 주거 침입 또는 퇴거 불능으로 추가로 조금 기재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그 변호사님 그 네네. 319조가 주거 침입 퇴거 불응 1항 2항인데 네네. 이 죄명이 따로따로 적용이 되는 건지 아니면 통합해서 같이 되는 건지가 궁금하거든요. 뭐 지금 두 개 다 동시에 성립은 할 수 있는데 얘기를 들었을 때 처음에 침입에서 의사에 반했다고 하면은 퇴거 불응 네네. 자체는 주거 침입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. 그러니까는 주거 침입이 된다고 하면 퇴거 불응을 의율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. 네네. 그래서 우선은 주거 침입 쪽이 지금 얘기를 들었으면 그래 보이거든요. 근데 아마 수사관님이 구체적인 내용을 보다는 들어온 것 자체는 동의를 했고 나가는 부분에서 안 나갔기 때문에 퇴거 불응이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그 검사님이 사실관계 어떻게 파악했는지를 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그 사실관계 구체적으로 설명하셔서 제가 볼 때는 일단 말씀하신 내용 들었을 때 주거 침입으로 보여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조금 의견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. 네네. 감사합니다. 네네. 네, 도움이 되셨을 것 같은데 더 궁금하신 점은 없으실까요? 한 가지만 더 여쭤봐도 예, 될까요? 어떤 게 궁금하신가요? 이 상대방께서 그 사건 발생 다음 날에 저를 모욕죄로 고소를 했거든요. 네. 그래서 그 사건도 저는 이제 피의자로 좀 수사 중인 상황이거든요. 그러세요? 네네. 근데 이거는 이제 혐의 없음으로 송치가 됐어요. 네네. 그러면 이게 나중에 이제 검찰에서도 제가 무혐의로 그 결론이 나면 그 후에 제가 무고죄로 또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하거든요. 그럼 모욕으로 고소를 당했다고 하면 어떤 발언을 네네. 했으니까 고소를 당하셨을 것 같거든요. 그 내용이 이제 제가 몇 마디를 했는데 그거를 되게 부풀리고 그러니까 거의 아다르고 어다른 말로 뭐 의미를 이렇게 왜곡하고 저를 좀 나쁘게 몰약을 해서 했는데 그 부분이 그냥 혐의 없음으로 되었거든요. 그러니까 어떤 발언을 하셨는데 그거를 네네. 허위는 말을 안 한 건 아니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를 과장해서 전달을 했다는 네네네네. 말씀이신 거죠. 네네. 뭐 격한 단어로.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사실상은 뭐 무고라고 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거든요. 아무래도 이제 과장하는 건 일반인 입장에서 통상은 이제 고소하는 과정에서 과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예 말씀도 안 하셨는데 고소를 했다고 하면 그건 무고를 당연히 검토해 볼 수 있겠지만
이러한 경우는 어쨌든 어떤 발언을 했고 본인이 듣기에는 불쾌한 부분이 있었으니까 고소를 한 걸로 보여져서 무혐의 처분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무고죄로 고소는 조금 어려우실 것 같아요. 아, 네네. 네네. 그 끝으로 네. 어쨌든 상당 감사드리고요. 네네. 그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층간소음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고 그렇죠. 들었거든요. 네네. 근데 제가 보기에는 뭐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 건물 상태나 뭐 각자 생활 패턴이 다른 부분도 있겠지만 네. 이웃 간의 그 감정선이 가장 그렇죠. 중요한 부분 같거든요. 네네. 네. 그래서 좀 화가 나시더라도 직접적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중간 역할하는 기관 통해서 의견 전달하시면 네. 좀 뭐 서로에게 피해가는 일이 없지 않을까. 그러게요. 네, 좋은 말씀 해주시는 네. 것 같아요. 네. 지금 너무 격한 상황을 겪으셔서 좀 다른 분들은 안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네네. 해주셨으니까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도 말씀해주신 내용 잘 참고를 하실 것 같습니다. 잘 해결하시고요. 예. 네, 상담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